양신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신TV 양호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모 연예인의 고양이가 그 고양이별로 갔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바로 고양이의 헤어볼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고양이의 헤어볼, 이 헤어볼과 관련돼서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오늘 이 코너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통 고양이 헤어볼이라고 하면은 모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털이 뭉쳐서 공 모양처럼 된다라고 해서 그 모구라는 말도 쓰고 영어로는 헤어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루밍, 소위 말해서 자신의 털을 핥아서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필수적인 의식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양이 혀에는 사상류두라고 해서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기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빗질하고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빗질하는 과정 중에서 고양이 몸에 붙어있는 털이 바로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뭐 생기는 동그란 형태의 털의 뭉치가 바로 헤어볼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헤어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장내로 잘 넘어가서 뭐 배변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헤어볼이 크게 뭉쳐가지고 구토로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작진 작가님이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뭐 4년에 한 번 정도밖에 헤어볼을 토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뭐 헤어볼이 잘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 헤어볼이 잘 뭐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고양이들은 헤어볼을 자주 토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헤어볼을 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장모종인 아이들의 헤어볼을 더 잘 토할 수가 있고 헤어볼이 더 잘 생길 수 있죠. 왜냐면은 장모종 특징상 털이 긴 상태에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더 높고 긴 털이 뱃속에서 잘 뭉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모종에 비해서는 장모종이 헤어볼을 잘 토하거나 이 헤어볼이 배변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헤어볼의 경우에 이게 이제 몸 안에서 제거가 안 됐을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볼이 토를 하지 않거나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물로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위내에서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막는다던가 예를 소화를 좀 방해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구토를 좀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뭉치게 되면 되게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막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장폐색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폐색이라는 거는 되게 위험한 질환이고 이게 처음엔 증상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급격하게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응급 상황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뭐 식욕이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설사를 증상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정밀한 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 기사를 제가 좀 꼼꼼히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분의 그 뭐 연예인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렴까지 진행된 거로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그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헤어볼 때문에 폐렴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구토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오연성 폐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토를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구토를 하다 보면 식도와 기도는 되게 인접한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부분에서 음식물들이 나오다가 토사물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바로 오연성 폐렴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급성구토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헤어볼 때문이든 다른 원인이든 간에 하루에 3번에서 4번 이상
구토를 할 경우에는 급성 구토이기 때문에 바로 탈수가 온다던가 전해질 불균형이 온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수액 처치라던가 뭐 항구토제라던가 이런 처치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러한 구토 증상을 뭐 3주 이상 지속된다 라고 하면은 이를 만성구토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구토인 경우에는 이 헤어볼이 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소장이나 다른 더 위에 밑에 있는 장기를 막거나 부분적으로 폐색시키거나 이래서 발생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감별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고양이들이 풀을 먹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은 보통 풀이나 이런 것들을 식물을 먹지는 않죠. 근데 고양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식물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헤어볼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음으로써 소화가 안 된 헤어볼을 같이 배출시키기 위해서 식물을 먹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캣그라스. 그래서 캣그라스를 준비를 하셔서 집에서 직접 키우실 수도 있고 기존에 기성품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고양이가 캣그라스를 먹고 자연스럽게 헤어볼을 구토할 수 있게끔, 배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헤어볼 관리 사료들이 있어요. 헤어볼 관리 사료들은 일반적인 사료들에 비해서 식이섬유의 함량이 좀 더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헤어볼이 정체되지 않고 배출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고양이 헤어볼 관련돼서 관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빗질입니다. 그래서 빗질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헤어볼이 자기가 스스로 그루밍을 통해서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양하셨을 때는 빗질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는 교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빗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은 단모종의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빗질을 해주시면 되고, 장모종의 경우에는 매일 빗질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헤어볼을 좀 더 덜 생기고 죽은 털을 제거해주고 좀 아이가 헤어볼이 좀 더 안 생기게끔 보호자님들 아니면 집사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양심TV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